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오늘은 절반은 국제뉴스, 그다음에 절반은 투자뉴스 이렇게 구성해서 여러분들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생각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고려해야 될 변수를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 벌써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오늘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협상안을 거의 타결 직전인데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미국의 보수층에서도 굉장히 이제 반대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논평을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논평을 하지만 대통령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주식시장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내용을 생각했을 겁니다. 대통령은 저렇게 시장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도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반부는 주로 협상 타결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 다루고 일단 60일 휴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평화협정이다 이런 용어는 붙일 수가 없고 60일간 휴전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일 사이에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그때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그런 발언을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안 믿을 겁니다.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할 의지가 없고 이제 앞으로도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나 이제 대통령은 전쟁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뉴욕타임스 기자하고 인터뷰에서 60일간 협상 타결이 안 되면 전쟁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런 것을 안 믿는 거죠. 이제 전쟁이 끝난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동안 이란 전쟁을 취재하면서 우리가 발굴한 허드슨 연구소의 모로코 출신의 유대인인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 이분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인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쟁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의 판단은 자기가 판단을 조금 잘못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측면의 논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지네바 리브와 허드슨 연구소는 이번 딜은 이란과의 또 다른 60일 휴전 연장입니다. 이란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고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항복을 했다거나 전쟁 종료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60일간 휴전을 연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항복한 거다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그런 주장 같다 이렇게 지네버 연구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타임라인을 따라 쭉 가면 이제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단 리나에우스라는 그런 전문가의 글을 인용했는데 다시 게재했으니까 이런 견해에 나는 동의한다는 뜻이죠. 이번 딜이 오바마 딜보다 어떻게 더 나쁜가.
양해각서 자체가 아직 서명되지도 않았고 이란 핵 프로그램 대부분은 이미 잔해가 돼서 망가진 상태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트럼프가 주도했던 그런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후반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은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60일 휴전 연장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소수 의견이 되는 것은 개의치 않지만 그러니까 워싱턴 DC의 전문가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제 주장이 소수 의견이 되는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이란 파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하메네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메시지에서 트럼프의 행동은 매우 예측 가능하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한 짓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체적인 그런 전문가 사이에서는 소수 의견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란 국영방송의 보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여러분들 일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얼 폴리티컬 데이터라는 분의 글을 인용해 가지고 지네바 연구원이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지금 이란 정권이 내보내는 모든 메시지를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란 국영 미디어에 쏘가 넘어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일관적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군사적 타격은 멈췄을지 모르지만 오퍼레이션 에코노믹 퓨릭 작전은 계속 작동 중이고 이것은 군사작전이 만들어낸 제도적 붕괴를 가속화하고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외부 압력에 면역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경제 상황은 이미 그들이 더 이상 생산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바 연구원이 예상했던 대로 상황은 돌아가지 않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해서 글로벌 위기와 경기 침체를 유발했던 도박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봉쇄가 단행될 것이라고는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경제까지 위태롭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전선에서 그들은 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비관적으로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의 글 가운데서 이번 합의는 60일 연장에 불과합니다. 휴전 연장에 강력한 자금 지원 약속이나 제재 해제 같은 구속력이 있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직 봉쇄를 끝내지도 않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걸프 국가와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전술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오늘 여름 주식시장이 확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작정 트럼프 대통령을 나무랄 수 없는 것이 시장을 관리해야 될 최종 책임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이 결국은 고심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란 정권이 미국이 후퇴했다, 트럼프가 패배했다고 떠드는 것은 정치적 선전일 뿐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란은 미국 이스라엘 걸프 연합의 힘 앞에서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분위기가 격앙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허드슨 연구소의 지네바 연구원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살펴보는 겁니다. 이른바 협상이라는 것도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여부가 불확실한 60일간의 협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최소 2번 발생했으며 매번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는 걸 보면서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참 많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번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 판단을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종합 판단하면 정리해 보면은 지네바 리브와 허드슨 연구소는 이번 합의를 이란의 승리나 미국의 항복이 아니라 또 다른 60일 휴전 연장에 불과한 제한적이고 전술적인 조치로 평가합니다. 지네바 연구원은 이란이 호르무즈의 무기화 포기란 중요한 양보를 처음으로 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도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중국에 대한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에코노믹 퓨릭 작전을 통한 경제 제도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리브와 연구원은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를 카드로 글로벌 위기를 유발하려는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고 그 결과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크게 약화된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3천억 지원이나 대대적인 제재 해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이란 정권이 국내 혼란을 수습하게 퍼뜨리는 선전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네바 연구는 이란 파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전략이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겠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합의는 전쟁을 끝내는 합의가 아니고 이란을 더 악화시키는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반이라는 그런 전체적인 스펙트럼에서 보면은 지네바 연구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이해하는 쪽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 고려해야 될 변수를 전부 다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친 트럼프 인사들의 대다수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뭐 민주당 측은 어차피 전쟁에 반대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제쳐두고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일관되게 우호적으로 그렇게 평가해 왔던 그런 전문가나 정치인들 쪽에서 이제 반대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겁니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장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외교 분야의 베테랑인 린지 글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위원이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다른 정치인보다도 이 린지 글레이엄 상원위원 반응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미국의 주류 공화당 인사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그렇다고 대통령하고 또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뭐 비난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시죠. 린지 글레이엄 의원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허용하는 이란과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앞으로 진행될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및 기타 사안에 대한 협상을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이 합의에 대한 이란 측의 견해가 미국 협상당의 주장과 달라 보이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미국 법에 따라 이란과의 그 어떤 핵 합의도 의회의 검토와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저는 최종 결과물을 검토할 날을 기대하고 있고 이번 합의의 설계자인 JD 펜스 부통령과 그의 협상 파트너들이 최종 합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협상 추진 과정에서 JD 펜스 부통령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여론적으로 펜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죠.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되겠지만 펜스 부통령의 유화적인 그런 조치나 행보에 대한 비판이 많다. 그 이제 분명하게 책임자가 펜스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린지 글레이엄 상원 의원이 이번 합의의 설계자가 펜스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펜스 부통령이 조금 곤혹스러운 지금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제 이 보도 CBS 뉴스를 인용해서 린지 글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여름 상원 의원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그다음 또 린지 글레이엄 의원의 입장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서 타임라인을 따라서 좀 추적해 보니까 바로 18시간 전에 올린 메시지가 이란 갈등을 종식하고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차단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이란의 공포정치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책이 가까이 다가왔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협상하고 있는 상대방을 직시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휴전 이후로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일부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질 정도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만일 멕시코에서 텍사스에 그렇게 여러분들 폭탄을 때리는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회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헤즈볼라의 공격이나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맞대응을 해서 안 된다 그런 요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자금 지원과 통제를 받고 있고 수많은 미국인의 피를 손에 묻힌 조직입니다. 이란과 그 어떤 합의를 체결하더라도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레바논을 칼리프 국가로 만들겠다는 헤즈볼라의 공언된 야욕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제게는 명백히 보입니다. 다선 의원으로서 미국의 상원 의원 가운데서 외교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린지 글레이엄 의원은 나이가 있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 본성과 이란이라는 전체주의 체제의 실상과 핵심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국가를 완전히 전멸하겠다는 그런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란이나 헤즈볼라나 신께서 미국을 보호하시기를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호하시기를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대문자 가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린지 글레이엄 상원의원이 메시지에서 속마음을 한번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린지 글레이엄 의원은 미국과 이란의 외교적 합의 소식을 반기면서도 협상 상대인 이란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자금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의 지속적인 이스라엘 공격을 지적하고 그 어떤 합의로도 이들의 근본적인 테러 야욕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란이나 후티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적개심과 정오심과 질투심과 시기심과 피해의식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미국과 이란의 합의 해석에 온도차가 있는 점을 우려하며 최종 합의안은 반드시 의회의 엄격한 검토와 표결을 거쳐 검증돼야 된다는 강한 입장을 취하고 싶습니다. 행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밑에 여러분들 린지 글레이엄 메시지를 보니까 그 밑에 여러분들 미국의 보통 사람들, 유명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는 겁니다. 니콜라스 릭삭이라는 사람은 이건 정말 역겨운 짓입니다. 하워드 바스커비라는 사람은 죽은 수만 명의 이란을 위해 누가 목소리를 내줄 겁니까? 여기 또 이제 PS 시크라님은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과 국무장관은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모두는 한 무리의 이란 혁명 수비대 테러리스트들과 갤런당 1, 2달러 유가 인상 때문에 이란 국민들을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 모두 똑같은 오바마 플러스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런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 뭐 그거는 보통 사람들은 고려할 만한 그런 충분히 고려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크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합의안은 평화협정도 아니고 그냥 60일 휴전 연장안입니다. 연장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취한 실용적 선택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용적 선택 같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동안 전쟁을 여러분들 뭐 다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여기 한번 정리하시죠.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2월 28일에 전쟁이 시작돼 가지고 그다음에 4월 8일 날 파키스탄 중재로 2주 휴전 합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5월 말에서 6월 초에 60일 연장 MOU 초안이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6월 1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기 언급하고 그다음에 6월 15일 날 잠정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정의와 경제의 딜레마, 오늘 배달한금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촌철살인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네요. 트럼프의 정의와 경제의 딜레마인 겁니다. 뭐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60일 휴전하고 그다음 돈 조금 풀어주고 60일간 본격적인 핵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 참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번 60일 휴전 연장안을 핵심을 쿡 찍었습니다. 이란과 편의상의 휴전에 합의하다. 편의상 휴전에 합의한 것이다. 60일간의 합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이낸셜 타임에 기고를 하는 네리 질버 텔아비브에 있으니까 텔아비브에 주재하면서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런 데 글을 쓰는 분 같습니다. 이분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스라엘 지금 상황 텔아비브에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게도 좋고 이스라엘에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텔아비브에 체류하고 있는 특파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이스라엘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스라엘 우파가 보여주는 트럼프를 향한 분노와 현실 부정 그리고 여론 조작의 수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논평자로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에는 지네버 리브아 연구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야기하듯이 그냥 이란과 실용적인 휴전을 선택했는데 이 문제에 가장 정통하고 생사 문제가 갈려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자인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도 협상안의 빛과 그림자를 충분히 더 잘 알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논평을 하면 듣기 싫으면 나가서 딴 데 가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논평을 한참 하는데 지금 부정적인 논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건방지게 들어와 가지고 부정적인 논평을 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논평 그만두라고 그런 버릇은 어디서 도대체 배운 겁니까? 논평자가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들 어련히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건방집니까? 리응지님 당장 나가시오. 나가서 딴 데 가서 들으시오. 6시간 9시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논평을 하게 되면은 내가 저기서 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진지하게 성실하게 들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건방이 그냥 머리 끝까지 차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도대체 내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어떤지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네리 질브란 사람이 이스라엘 반응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반응을. 아침에 논평하다마다 이렇게 기분 상하는 이야기들이 늘 생기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다 관찰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이번 전쟁에 기대를 많이 걸었으니까 야이르 골란이라는 히브리어가 아주 아름답네요. 이분은 좀 강성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힘든 아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딴 데서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보시죠.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누가 해줄 겁니까? 현장 보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아주 힘들어하구나. 타프 모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힘든 아침이라고. 이스라엘에게는 힘든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이스라엘 시민들은 이스라엘을 배제한 채 체결된 미국과 이란과 합의를 마주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우리가 여러분들 학습하는 방송, 성장하는 방송, 부자 되는 방송입니다. 전쟁의 당사자들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 가지고 아, 완전히 배제됐다고 생각하구나. 우리 조종사들의 용기와 전사들의 피로 이룩한 엄청난 군사적 업적들이 단 한 번의 서명으로 지어졌으며 그동안 네타냐후는 나약하고 병들고 고립된 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정권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핵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시키며 탄도미사일 위협도 그대로 방치한 채 테헤란의 살인적인 정권에 구명주를 던져주는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유명인인데 야당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핵 문제 탄도미사일 문제가 사활이 걸린 문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다른 여러분 신문들은 전부 다 본인들이 취재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누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은 그러면은 이해를 할 수 있잖아. 아, 이번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내린 선택 같은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이걸 치명적인 그런 문제로 보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렉 칼스트롬은 에코노미스트의 중동 특파원입니다. 그리고 책도 지은 분이고 비교적 많이 사람들이 읽습니다. 이분의 글을. 이번 양해각서에 격분한 것으로 보이는 글레이엄 의원은 모든 책임을 벤스에게 전가하려 할 것입니다. 이번 협상의 설계자인 벤스 부통령과 그의 협상 파트너들이 최종 합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인지 글레이엄 의원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벤스한테 여러분들 책임을 떠넘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취해야 될 태도는 어떤 인간이나 인물에 대해서 맹목적인 추종을 하거나 그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빠가 돼가 여러분들 나는 우파니까 우파 쪽은 무조건 두둔한다. 나는 좌파니까 무조건 두둔한다.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치? 트럼프 대통령을 우호적으로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빠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른답지 못한 행동인 거죠. 성숙하지 못한 행동인 겁니다. 빠가 왜 되냐 이야기죠. 빠가. 그죠? 좀 비평적인 시각을 갖고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내가 아주 딜을 지금 잘한 딜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반발하냐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나는 빠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좋은 딜을 왜 사람들이 반발하냐 이야기죠. 반발하는 사람들이 진짜 미쳤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시죠. JD 벤스 부통령이 이제 출격해 가지고 팍스뉴스나 CNN에 나가 가지고 이건 정말 좋은 딜입니다. 이건 최고의 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JD 벤스 부통령이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반발하냐 이야기죠. 왜 반발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왜 반발하는지를 알아보는 논평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좀 사람이 저급한 겁니다. 수준이 떨어지거나. 우리는 크리티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좀 비판적인 시각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벤스 부통령이 나서가지고 옹호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항복이란 말에서 트럼프는 미국과 이란과의 47년간의 실패한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한다는 말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부통령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데 나가가지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 더 실수하면 그 다음 벌떼처럼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는 이란 측에 무조건 항복해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미국과 이란과의 47년간의 실패한 관계를 이번에 끝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협정은 실질적으로 벤스 부통령 주장입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못하는 문제는 약속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안 된 것을 60일간 협상한 데가 되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60일간에 어떻든 협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것이다. 개방하는데 뭐 그냥 공짜로 안 되니까 제재를 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느냐. 제재 풀고 나면 그다음 다시 여러분 제재를 강행하는 단계로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이란에 손을 내밀어 만약 당신들이 의무를 이행하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사찰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세계 경제로 다시 맞이할 것이다. 뭐 이거는
정치인이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적대 세력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행동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부통령이 이제 옹호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지고 많은 배들이 석유를 가득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하며 오염되지 않은 남부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동 경로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유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유가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주가는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자 봐라 내가 실용적 선택을 하니까 모든 것이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완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여기 보시면은 레이언 기번스라는 이스라엘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90년에 이민을 와가지고 굉장히 이번 협상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 글을 인용한 것은 워낙 열심히 여러분들 타임라인을 채우기 때문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대략 파악하는 데 굉장히 좋은 뉴스소스입니다. 호스트들을 만났습니다. 팍스뉴스를 오늘 보니까 이란核협정을 찬양하고 그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라 하면서 그러면서도 애써 태연한 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분들 반대 의견이 비등하니까 그걸 이제 진화해야 되니까 팍스뉴스가 이런 앞장서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란 핵협정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레이런 기번스라는 사람이 진짜 메스껍고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협정에 대해서 공식적인 성명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총리부터 전부 국민들이 배반당했다고 보는 겁니다. 배반당했다고요. 양쪽 입장을 이러면 다 보는 겁니다. 여기에 레이런 기번스가 마크 레빈 미국의 대표 보수농계의 글에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2달 만에 이스라엘은 수천 명의 우리 국민을 죽이고 수만 명의 자국민을 살해한 끔찍한 적에 맞서 우리 편에 싸워준 위대한 동맹국이자 전쟁 파트너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쳐버렸습니다. 이게 동맹국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함께 싸우지만 미국의 이익에 따라 그냥 버리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마크 레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크 레빈이 불과 2달 만에 이스라엘은 위대한 동맹국이자 전쟁 파트너에서 끔찍한 적과 맞서 우리 편에 싸워준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미국의 대표 보수농객인 마크 레빈이 여러분들 이번 이란 핵협상을 평가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버리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가지고 미국 정부는 헤즈볼라와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지키려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레빈 씨 이야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보시는 것은 아주 강한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엊그제 미국 군인을 5명이나 살해한 헤즈볼라 지도자를 이스라엘이 제거했는데 그럼 미국 정부가 이름 잘했다고 이야기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응? 따뜻한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느냐.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마크 레빈 씨는 보수 대표 농객이고 팍스뉴스의 여러분들 마크 레빈 프로그램을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유심히 보는 인용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해상 서비스란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분이 확인을 해보니까 해상 서비스란 이란이 무슨 해상 서비스를 제공하냐 앞으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거다. 이것은 미국이 이란의 해협 통과 수수료 징수 권한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분 해석입니다. 그러나 해상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안 되는 거죠. 현재 문구에 따르면 이란은 앞으로 60일 동안만 수수료 없이 선박 통과를 허용합니다. 미국은 수수료 징수 원칙 자체를 받아들였고 이란으로부터 60일간의 면제 기간만 확보한 셈입니다. 이거를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든 협상안에 해상 서비스, 해상 서비스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한테 떡을 하나 준 겁니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미국이 이란과 오만의 통행료 수수를 인정한 것이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런 오해가. 이란 측 주장 미국은 이란이 60일 이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해상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서비스 명칭은 안전서비스 항해 환경보호 및 보험입니다. 이러면 진짜 이건 개떡 같은 짓인 거죠.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해상 서비스를. 미국한테 해상 서비스 징수 권한을 이란한테 주라고 아무도 여러분들 허용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트럼프가 뉴욕타임스에 밝힌 내용입니다. 이란은 낮은 수준의 우라늄 농축만 가능할 것이고 우리는 이란과 15년에 20년 금지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6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대통령이 100번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말 안 들으면 이러면 전쟁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누구도 이제 믿지 않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크레딧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뉴욕타임스와 이런 기자한테 말 안 들으면 60일 지나고 나서 때리겠다. 그러면 누구도 안 믿는 겁니다. 때리는 건 다음에 가봐야 되겠지만.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저비카 클라인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다면 이스라엘 측에서는 어디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이 이번 딜이 이스라엘 좋고 미국 좋고 전부하게 다 좋다고 이런 박수를 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측에서 뭔가 환영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환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반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이스라엘 신문 전부를 다 찾아봤습니다. 공무원, 이스라엘 국방군 관계자, 국회의원, 분석가, 싱크탱크, 유명 언론까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측에 진지하게 공개적으로 트럼프의 협상을 지지하는 발언은 단 한 건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걸 소개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트럼프란 사람을 여러분들 광팽이 될 게 아니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것을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찬사를 보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반응을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찌라시니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이 왜 찌라시 같은 걸 다루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찌라시 같은 이야기도 하면 안 되죠. 이 방송이 이런 8시간 정도 투입한 겁니다. 그러면 1시간도 투입 안 하고 듣는 사람이 8시간 여러분들 투입한 이런 논평이라는 것이 40년 리서치를 해놓으니까 이런 논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식하고 여러분들 건방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야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도 이름 찬성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뭔가 여러분들 협상안이 그냥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실용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더 정직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측에는 조금 불만이 있을 거다.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 유가도 관리해야 되고 선거도 관리해야 되고 주가도 관리해야 되니까 실용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더 낫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찌라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비카 클라임 사람이 텔아비브 같은 데 있는 사람이죠. 그 여러분 레이번 기번스라는 사람이 히브리어를 다 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니까 오늘 제가 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도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배반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언론에서 절대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계속 추적해야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딜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전 세계를 위하고 미국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가지고 좋은 딜을 했다.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논평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이야기하면 믿고 이러면 진짜 좋은 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 없는 겁니다. 좋은 딜이면 대다수 사람들이 환영해야 될 텐데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등이 전부 나서서 좋은 딜이라고 옹호하고 나서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그렇게 좋은 딜이라고 이런 지하자를 부르면은 이스라엘 사람도 찬성하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물심양면으로 지지했던 미국의 농객들이나 전문가들도 전부 다 여러분들 찬성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시쿠등하거나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반당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전동축 우라늄만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란과 15년에 20년 금지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6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을 재개할 것이면 아무도 전쟁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믿지 않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크레딧은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세상의 전부가 다 안 겁니다.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안 믿는 겁니다. 대통령은 믿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반대 이야기가 많으니까 본인들에게 이름도 전적으로 지지했던 그런 전문가들도 반대 소리를 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퇴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미국과 최종 핵협상을 타결하지 않을 경우 테헤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재개하거나 이건 안 믿는 거죠.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중동 석유 생산량의 20%를 미국에 양보하는 대가로 미국을 중동의 감독자로 만들기를 또 밝혔다. 이런 이야기도 별로 이제 뭐 신뢰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이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냥 이번에 협상을 주도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두가 이번 이란 핵협정이 역사상 최악의 협정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인 이야기만 반영하지 마십시오. 아니 긍정적인 이야기를 몇십일 동안 해왔으니까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겁니다. 레이렌 기번스라는 사람은 1990년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민을 미국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게 히브리어를 잘 알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방송 매체에서 논의되는 걸 전부 다 볼 겁니다. 이번 이라크 협정이 역사상 최악의 협정 중 하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측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 완전히 굴복했다. 이 협정의 어떤 조항도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다. 2026년에 미넨 협정이다. 트럼프가 이란을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너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가장 큰 이해가 걸려있는 함께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망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이런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가 이스라엘 방위군 라디오 방송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끔찍한 거래이며 총리부터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레이렌 기본스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에 굉장히 충실하게 이스라엘 입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끔찍한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반당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하겠죠. 예. 지금까지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나쁘거나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더 유리하게 포장할 방법을 찾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숨겨야 될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럼 숨겨야 될 게 왜 많은데? 대중들한테 숨겨야 될 게 많은 거죠. 숨겨야 될 게 왜 많은데 그렇게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 내부 일부 인사들이 양해각서에 관련 부정확한 정보가 퍼지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 측이 120억 달러를 받는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성과 기반이고 단계별로 진행할 겁니다. 돈을 그냥 주거나 그런 무리한 일을 트럼프 행정부가 안 하겠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딜에 워낙 여러분들 목을 매는 상태라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게 협상이 타결될 수 있으면 뭐든 다 주려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려를.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는 살인적인 테러 정권을 정상국가의 지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행사의 사진들은 그의 남은 대통령 임기 내에 그를 괴롭힐 것입니다. 뭐 두고 봐야 되죠. 두고 봐야 되는데 이 정도로 사람들이 격앙돼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그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자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맥스 아브람스란 사람은 이 문제 테러리즘 같은 데 이런 전공자인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트럼프 지지자들일 겁니다. 트럼프는 행정부 내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 전쟁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벤스 진영이 영향력을 키웠고 결국 트럼프는 전쟁에서 발을 빼고 싶어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란은 핵 관련 양보를 거의 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테러 대리 세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꾹 유지해 왔지만 그러나 정책의 호불호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맥스 아브람스라는 교수의 그런 지적인 거죠. 여기 주 이스라엘 대사를 지냈던 댄 샤피로 민주당에서 아마 지명을 받았던 인물일 겁니다. 협상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훨씬 더 약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레버리지를 많이 포기하니까 제재 완화라 이런 부분들을. 벤스가 이번에 크게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란의 정책 결정자들이 지난 47년간 미국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란 신문들은 이번 양해각서를 미국과의 외교적 군사적 대립의 연장선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브로드스키 전문가가 JD 펜스 부통령의 문제인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당신 생각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대신에
JD 펜스가 상당 부분 여러분 포화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민영 주요 채널 C14 이스라엘 고위 정치 관리는 채널 14에 이번 딜은 충격적인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서명이 예정된 미국 이란 합의에 대해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는 비교적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 불구하고 나온 발언입니다. 다른 관리들은 이타마르 벤 그비르 장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의 딜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자국민과 군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며 우리는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진 국가다.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부분을 이란과 미국 협정에 넣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번에 가장 큰 패배자가 JD 펜스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들 대상을 원하죠. 화가 나면. 그냥 이번에 크게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란의 근본 문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다음에 투자 섹션으로 여러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글렉 칼스트롬은 영국의 진보 색채가 강한 디 에코노미스트의 중동 특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분들 조금 약간 진보 색채가 강한 그런 논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 첫 생각은 이번 양해각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차례의 핵협상 결렬과 이란의 경제위기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이번 전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분쟁은 향후 협상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마저도 성공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최종 수단이지 않습니까? 전쟁은 상대 국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자신의 계획과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두 번의 핵협상이 결렬되고 2주 3주간의 이런 협상이 결렬됐는데 60일이 협상을 한다가 여러분들 핵 문제가 타결이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식적이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말을 안 듣니까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60일 사이에 말을 들을 것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 양해각서는 이란의 단기적인 제재 완화를 제공하지만 이것은 이란 경제를 파탄에서 구해내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식적으로 한 2700억 달러 정도 파괴가 됐으니까 양쪽 모두에게 이러한 현상 유지는 영원히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을 종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축소된 이번 합의의 위험성은 결국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피하기가 힘들겠죠. 이번 합의는 미국과 이란 전쟁 종식의 시작일 뿐입니다. 에코노미스트 기자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오늘 타미르 모라그 가장 많이 보는 이스라엘 신문의 대표적인 정치적 외교 전문가입니다. 타미르 모라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란과의 전쟁이 종식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메시지는 탄도미사일이나 대리 세력 심지어 핵 문제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유세계가 드러낸 엄청난 무력함 즉 광신적이고 나약하며 궁지에 몰린 적수를 상대로 거의 유혈 사태 없이 진행된 전쟁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당황한 미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적은 미국을 파멸시키겠다는 야망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이제 베이징에서 모스크바까지 평양에서 테헤란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섭섭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타미르 기자 채널 14의 외교 베테랑 특파원 이 글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중간에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적들에게도 굉장히 여러분들 잘못된 메시지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자유세계가 드러낸 엄청난 무력함, 광신적이고 나약하며 궁지에 몰린 적수를 상대로 진행된 전쟁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는 겁니다. 미국이. 언론사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주목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대중들에게 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크레딧이 많이 실추한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저도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논평해 온 사람이지만 이번에 냉철하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크레딧 신뢰도는 상당히 떨어진 걸로 봅니다. 말의 신뢰도. 석기 시대를 보내겠다. 날려버리겠다. 그게 전부가 다 말뻥이었던 겁니다. 37번 38번 정도 말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하고 여러분들 기사에서 타결이 안 되면 또 전쟁 일으키겠다. 그렇지만 제 입에서 당장 나오는 것이 전쟁할 수 없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리 무슨 전쟁한다 이야기하도 믿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대중들이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물론 이런 논평을 좋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은 동맹국들에게도 미국이 항상 버릴 수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아마 걸프 국가들이 그걸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한쪽에 줄을 서서 안 되겠구나.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나 북한 측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준 거죠. 뭐 크게 뭐 허세를 피우면서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도 못 내네 이렇게 본 겁니다. 물론 대통령 입장을 이해하죠. 왜냐하면 오늘 주가가 올라서 시장이 안정되고 아마 유가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책임이 대통령에 있지만 그러나 타미르 모라그 기자 이런 이 지적 자유세계에 주는 메시지는 좀 뼈아픈 부분인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입장을 정립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여러분들 잘할 겁니다. 사람들이 야무지니까.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이스라엘 안보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스라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레바논 시리아 가자 지구의 안보구역에 무기한 주도할 것이다. 우리는 레바논 철수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것은 미국에 분명히 밝힐 것이다. 미국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우리한테 압력을 가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뭐 미국이 이러면 함부로 하겠습니까? 정치 자금의 상당 부분이 유대인들이 다 제공할 건데. 이렇게 기계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있고 하니까.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여러분들 스페이스 X를 한국에 한 주도 배정을 안 했더군요. 골드만삭스가 유대자본이지 않습니까? 완전 유대자본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이라는 대표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아미트 시겔 기자가 헨리 키신저 이야기를 이게 크레딧이 엄청나게 내려간 겁니다. 크레딧 신뢰 자산이라는 것은 쌓는 데 상당한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많이 훼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뭐 어떻게 이번에 피할 수 없는 것 같아. 최종적으로 이번 협상의 세부사항이 무엇이든 간에 이스라엘은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에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국의 더 넓은 관계 모두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번에 한 번 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겠죠. 전화위복이라고 이렇게 야코브 카츠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네요. 아파치 헬기 탑승 우리 공군 조종사 공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은 우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공격하면 100배를 보복하겠다. 오늘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그냥 보복하지 말라는 발언은 헤즈볼라를 아무도 다치게 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이스라엘은 절대 불균형적인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작은 국가와 크고 작은 테러리스트에 대해 억지로 유지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공평함을 항상 유지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공평함을 유지하는 거라 또 일터에서 공정함 공평함을 유지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말빨이 안 쓰는 겁니다. 자기들이 당했을 때는 100배 1000배를 때리면서 이스라엘에 당하면 가만히 있으라.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실용적인 저런 선택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 있을 때를 선이 있는 거죠. 동맹국가와 함께 당신들이 공격받더라도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렇게 돼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구나 기업가 출신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그냥 뭐 필요하면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만 몇 시간만 더 참으면 협상할 건데 왜 때렸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이런 논평이 이런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참 힘듭니다. 프랑스의 방산 페어에 갔는데 공격용 무기는 전시하지 말고 방어용 무기만 전시해라 이렇게 해서 방어용 무기만 전시했는데 방어용 무기를 전시했는데 여러분들 그 회사 부서에 얼마나 이 파렴치한 놈들입니까? 내가 의문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고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로 사토리 전시의 주최 측은 이스라엘 방산업 기업들이 부스를 그냥 바리케이드로 그냥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부스에다 다 그죠? 프랑스 사람들 참 대단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방산업체가 여러분들 프랑스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에 나갔는데 공격용 무기는 전시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방어용 무기만 전시했는데 밤사이 여러분들 합판을 가지고 전부 다 막아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야, 이 프랑스 애들 진짜 내가 보면 저질이네요.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여러분들 골드만삭스가 왜 한 주도 안 줬겠습니까? 뭐 사정이 알아봐야겠죠. 물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댔겠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한 주도 안 주지 않습니까? 찍힌 거지. 저는 상당히 언짢았던 것 같아요.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물론 확인해 봐야겠지만 프랑스 애들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 프랑스 애들 이렇게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놨는 거 하니까 콘트롭 장거리 광학 카메라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물리쳤지만 프랑스의 근시안적 태도는 패배했다. 콘트롭 이스라엘 유명 정밀 광산 방산 기업이 그냥 프랑스가 여러분들 이렇게 더티한 짓을 한 겁니다. 밤사이에 부스를 다 막아버린 겁니다. 야, 이 부스를 전부 다 이런 막아버린 겁니다. 이 회사 부스를. 프랑스 정신 진짜 못 차리네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해당 업체들이 프랑스 정부의 특별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방어 시스템만을 전시했음에 불구하고 밤사이에 이런 밤새 나무 바리카이드로 이런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참 악이 창궐하는 시대인 겁니다. 정말 나쁜 놈들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사 문제는 외국을 하더라도 가끔 열받을 때가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투자방송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잘 소화하셔 가지고 재정적 요새를 구축하는 데 방파제를 구축하는